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임대차 거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모아주택 1,363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가구 수는 기존 716가구에서 647가구 늘어나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9월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은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등 대형 거래 덕분에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교하면 거래량은 28.6% 감소, 거래 금액은 17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예년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입동이 지났고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옮겨가는 그 계절의 변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추워질 겨울나기를 좀 준비해야 할 텐데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 그 겨울나기 방식으로 작은 선물 준비하기를 꼽더라고요. 12월 연말을 앞두고 입동이 지난 11월쯤이 된다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한다고 해요. 길 가다가 예쁜 소품을 봐도 이건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좀 사놓고 거기에 메모까지 써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올해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선물들 챙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작은 선물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가운데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기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요. 이 대내적인 좀 변수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예, 대내적인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혼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평가를 하면 지금 양극화가 이제 더욱더 심화가 됐고요. 예, 또 최근에 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투자 수요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암흑 속에 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이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월세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가장 큰 게 이제 그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좀 컸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분위기로 아마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요. 자,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시장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상금리라던가 이제 가상금리는 올리고 그다음에 우대금리는 줄이면서 지금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아마 현재 분위기를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합세를 유지를 할 것 같고 내년 한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또 혼자서 예측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제가 다 해결해 드리죠. 매도에 대한 고민,
뭐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 전화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분위기가 밝다면 좋겠지만 또 시장 분위기가 이 암흑 속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누군가는 진주를 잘 찾아낼 겁니다. 그 진주를 찾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거고요. 요즘 같이 좀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에는 또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접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잘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요즘 이제 재개발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특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특히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죠. 예, 그래서 이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에 좀 소액으로 좀 묻어놓고 예, 나중에 좀 아파트를 받으려는 이런 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대지 지분이 작으면 뭐 소형 폐형 때만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뭐 대지 지분이 6평 이상이어야만 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예,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데 이게 법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시미 중앙역 정비법에 이제 아파트 분양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되는지 뭐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논리를 알면 되게 쉽거든요. 예, 논리도 아주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내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도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예, 투자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은 바뀌었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관성대로만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투자에 대한 관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시장이 바뀐 만큼 투자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또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또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또 나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뀐 만큼, 그다음에 제도들이 많이 바뀐 만큼 투자에 대한 전략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용한 좀 강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개발 쪽에 소액 투자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는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법률 용어가 어렵지, 그 장벽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투자, 그렇지만 전문가와 돌다리 두드리듯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내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 아들이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는 신혼집을 아들이 살고 있는 문정동의 오피스텔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얘들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네. 아파트를 살려고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전세를 끼고 갭 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디 그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네. 가능한 지역으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목소리만 듣고는 자녀분이 결혼한다라는 상상을 좀 못했었는데 어쨌든 자녀분 대신 좀 연락을 주셨네요. 네네네.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집은 그러니까 지금 임대 거주하시는 문정동의 오피스텔을 유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네. 그리고 여유자금 2억 5천에서 3억으로는 좀 갭 투자를 해놓고 자산을 불리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한 여유자금 한 3억까지 있으신 거죠? 아, 네네네. 그 정도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3억까지로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게 뭐 조금이라도 뭐 시세 차익만 나면 괜찮아요? 예. 예, 많이 나면 안 돼요? 많이 나면 더 좋지만 예. 물체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살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나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요, 요런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됐죠. 그죠? 예. 네네.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우리가 이제 잘만 타이밍만 잡으면 시세 차익이 커요. 네. 예, 그러니까 차익도 크다고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은 시세 차익도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올해 네.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권을 보면 선호도가 높았던 뭐 이제 강남 상부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네. 강북의 강남 상부라고 불리는 마용성 같은 지역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서울의 외곽 지역인 노도강이라던가 아니면 네. 금강구라던가 이런 네네. 지역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시세 차익이 좀 적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거죠. 네. 상고하저였어요. 네. 상고하저. 자, 뭐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많이 올랐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적게 오르거나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유자금 한 3억 정도로 사실은 아파트 갭 투자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네. 내가 아무래도 뭐 상급지라든가 중급지는 좀 어렵잖아요, 서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중에서도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좀 제가 이제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예. 아, 해 예. 드릴 건데 그러니까 네. 차익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뭐 차익 날 만한 데를 제가 또 추천을 네. 해 드릴 겁니다.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저 미국발 변수가 생겼거든요. 미국발 변수가 네. 생겼는데 자, 그런데 어찌 됐던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그럼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자, 어때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좀 적겠죠. 그렇죠?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는 그럼 어떤 시장이 많이 거래가 되냐면요. 하급지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요. 아. 상급지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금리하고. 그죠? 예, 금리하고 거의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가 되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네.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하급지들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사실은 예. 지금 이런 하급지 쪽에 아파트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갭 투자 쪽으로는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이제 내가 지역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예, 시세 네. 차익은 분명히 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내가 3억 투자해서 뭐 한 3, 4억씩 내가 대박은 없어요. 예. 아, 근데 뭐 한 네. 3억 투자해서 한 1억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 제가 좀 추천 좀 해드릴게요. 예. 예. 하나가 어디냐면요.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도남동 아세요? 도남동?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남동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이제 도남동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이제 그 대학로 있잖아요. 대학로. 예. 네네네. 대학로 근처에 대학로에. 여기 예. 그 도남동에 한진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예. 상당히 지금 대단지거든요. 예. 네. 대단지인데 여기가 25평대 같은 경우가 네. 잘만 사면은 한 투자 금액 한 2억 중반대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가 이제 대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단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거래량도 많은 지역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3도심가. 3도심이 어디냐면 우리가 뭐 중구하고 종로, 예, 중구하고 종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요 일대를 네네.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이 3도심이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서울에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바로 3도심과의 접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심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대단지면서 지금 여기가 어때요? 지금 한신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지금 도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 4호선 타면은 바로 도심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혼부부들이 뭐 거주하면서 투자 쪽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한 투자 금액 네. 갭으로 아마 잘 찾아보시면 한 2억 중반대 정도면은 투자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아예 도심 쪽으로 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예. 자, 우리가 여기 창신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도남동 아래쪽에? 네네네. 예, 여기가 어디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동대문 시장 있죠? 동대문 시장. 네. 예, 동대문 시장이 여기인데 창신동에 여기에 창신동에 쌍용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아파트는 오래됐죠. 예, 네. 아파트는 오래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심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도심하고 바로 붙어 있고 여기 또 6호선 라인에 또 창신역에 또 인근에 딱 인접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직주 근접이 네.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또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이제 창신 숭인동 일대가 예전에는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됐다가 중간에 또 최근에 보면 많은 지역들이 여기 또 신속으로 또 여기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네네. 노후 주택가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여기가 창신동 일대가 과거에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중간에 해제됐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또 신속 통합 계획으로 다 선정된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이 앞으로 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쌍용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장기 보유하셔도 이쪽에가 이제 개발 압력에 의해서 이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인문 환경이 좋아지면서 또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쌍용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도심하고 딱 인접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시는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급지가 아니고 중급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네. 직주 근접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직주 근접보다는 주거 쾌적성이 좀 더 중요한 또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거 쾌적성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데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이제 하급지 중심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있는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나 아니면 네.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나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내년 한 2, 4분기부터는 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지금 상당히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거예요. 이제 두 개 아파트 네. 중에 좀 골라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관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아파트로 가신다라는 게 우리 지금 부모님 생각이세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아파트가 한번 빌라보다 더 낫지 않나요?
아파트가 빌라보다 낫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한남동에 있는 빌라가 비싸요. 지금 창신동이나 도남동에 있는 한신 한자 아파트가 더 비싸요. 한남동에 있는 빌라가 훨씬 비싸겠죠. 예, 지금 창신동에 쌍용 아파트 세 개 살 돈으로 한남동에 빌라 살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아파트가 좋아요, 빌라가 좋아요. 아, 빌라가 좋죠. 자, 이런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자녀분께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결혼을 하시면 지금 나이가 지금 아직은 어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럼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재개발료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선생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뭐냐면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간을 네. 많이 갖고 있으면 시간을 네.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내가 묻어 놓으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보다 더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죠? 이게 예, 어떤 예, 거냐면 지금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유 자금은 뭐 2, 3억 정도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자, 네. 2, 3억 정도가 있는데 근데 여유 자금이 적더라도 내가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지역에 내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내가 묻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점하는 거예요? 예.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사신 데보다도 더 훨씬 좋은 입지에 나중에 내가 더 네. 시간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더 크게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달라졌다니까요. 예, 아, 시장이. 예.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달라졌으면은 달라진 대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전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안 변해요. 시장이 변했으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변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변해야 되는데 똑같이 투자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여기 다 좋아요. 네. 좋은데 저 같으면 2, 3억이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예. 저 같으면 더 좋은 지역에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저는 투자를 해놓겠어요. 저 같으면요. 아, 예.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말씀 주셨던 금액으로 자녀분이 갭 투자해 놓을 수 있는 이 도심 접근성 좋은 2개의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그것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투자성이 높은 재개발 쪽으로도 한번 투자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역시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그때는 자녀분께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방송은 늘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먼저 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네, 그 대표님 말씀이 빌라 공시가격이 5억이 하면 네,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여유 자금이 조금 한 2억 정도 있어가지고 아, 그 좀 어디 투자할 만한데 그런데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네, 제가 그 먼저 번에 방송을 보니까 음, 그 답심리 쪽 무아타운 방송을 대표님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다녀오셨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매매가가 네, 빌라가 4억 3천인데 네, 투룸이에요. 네, 그런데 전세는 2억 4천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뭐 사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조건도 유지하면서 투자도 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고 여유자금 네네네. 2억 원으로 실제 이 답심리역 근처의 모아타운 지역에 가봤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1억 9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이 물건을 사도 되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 답심리 쪽에 최근에 뭐 모아타운 지정된 데가 있긴 한데요. 그 네네. 답심리역 근처에요. 혹시 그 주소 아세요? 네, 주소가요. 예, 답심리동 예. 320-28. 답심리동 지은 지가 4년 320-28 됐더라고요, 투룸. 28번지요. 네. 예, 잠시만요. 여기 그 모아타운 지정된 데는 올해 지정된 데는 지금 답심리역 앞에밖에 없거든요. 네. 아, 맞네요. 여기. 예, 답심리역 앞에. 예. 여기 지금 이거 보신 거네요. 여기 지금 답심리역 네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답심리동 요거 지금 보신 거네요. 그죠?
네네. 여기 지금 레미안이브 지금 바로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 가보시고 어때요? 다 노후주택밖에 없죠, 그죠? 예. 네, 근데 오래된 거. 여기가 근데 올해 초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근처 보면 이쪽 라인은 또 이제 역세권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요. 예. 네. 역세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여기 윗부분 좀 간대매 공원 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벌써 신속통합기획으로 예, 지금 한 2년 전에 또 이제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요 여기 지금 개발된 데 빼고 주거 지역으로는 거의 다 나왔는데 안 나온 지역이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 지금 이제 설명회가 이제 들어갔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주변이 지금 다 개발지죠, 주변이. 그죠? 예. 근데 네네네. 얘 같은 경우 또 이제 여기서도 가까우니까, 네네. 입지는 괜찮거든요. 예. 네. 근데 아까 투자 금액이 1억 9천이라고 하셨죠? 한 2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아니, 매매가가 4억 요 앞, 3천이고. 요거 보신 게 지금 네, 아까 예, 매매가 4억 4억 3천에. 3천인데요. 전세가 2억 4천 들어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1억 9천 투자잖아요. 1억 9천 투자.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1억 9천 투자인데 여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그리고 혹시나 지금 또 딴 데 대표님이 저 혹시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거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그거 해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신 데가 답신이 여기고요. 요 근처 네네. 여기 지금 모아타운 얘기 나오는 데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모아타운은 최근에 지금 이제 모아타운 이제 주민 설명회 좀 있으면 열릴 거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갈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투자 금액이 한 4, 5천 정도 여기 좀 쌉니다. 여기는 한 1억 한 네네네. 4천 정도면 이쪽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가실 거면 옆쪽도 괜찮고요. 이쪽에. 예. 네. 요쪽도 괜찮고요. 요쪽에 그러니까는 어디 쪽이냐면 여기서 지금 답심리역이 여기에 있죠. 예, 답심리역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그 답심리 파크자이 있는데 예, 답심리 파크자이 네네네. 인근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이제 또 진행한다고 지금 이제 설명회 좀 있으면 이제 열 거거든요. 그래서 요쪽은 좀 네. 투자 금액이 조금 낮춰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예. 자, 여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자, 이런 거죠. 네네. 자, 지금 여기가 거의 한 2억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이런 거죠. 같은 돈이면 내가 더 급지가 높은 지역, 좀 입지가 더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 예,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요. 자, 네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전농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한 중급지 정도는 되거든요. 왜? 33평형 기준 한 13억에서 15억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중급지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네. 예, 괜찮은 지역인데 여기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여기 신당동 일대 있죠. 신당동. 네네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은 중상급지 정도는 되죠. 그죠? 예. 아파트 가격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3평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입지는 여기 신당동 쪽이 훨씬 더 좋죠. 그죠? 당연하죠. 예, 네네. 근데 같은- 여기도요. 예,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신당동 쪽에 제가 그냥 우리 다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자 만약에 개발 압력이 높은 데가 여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신당역이랑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사이에 1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청구역 더블 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2번 구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3번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어떤 거냐면 주민들이 다 제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지자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모아타운. 네. 예, 주민들이 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모아 신속 다 마찬가지, 역세권 마찬가지 다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게 네. 있어요.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입지가 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되려 B가 더 입지가 좋은데
A가 먼저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왜 주민들이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먼저 주민들이 가게 되면 여기는 투자 금액이 확 올라 버려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A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B에다가 투자해야죠. B가 더 입지가 좋으면 B가 더 입지가 좋으니까. 그죠? 네. 더 싸게 사고 만약에 지정되면 더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신당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공원 사이 1번, 그다음에 청구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사이 2번, 그다음에 청구역 약수역 사이 3번인데 여기에서 사실은요.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 1, 2, 3번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3번이거든요. 왜 그래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라인이 가기 때문에 3호선이 또 강남 가는 노선이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네네. 1, 2번에 비해서 3번은 여기 안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초품화에다가 그다음에 네. 옆에 또 장충당 공원이 인접해 있어요. 300m 거리에. 또 공원까지 품고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입지가 가장 좋거든요. 약수역 쪽이요. 그죠? 예, 여기 1, 2, 네네. 3번 중 3번이 입지가 가장 좋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1번, 2번은 벌써 선정이 되거나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비싸요. 아, 네네. 야, 그럼 우리는 아직 입지가 제일 좋은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온 3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말씀대로만. 1번은요 네네. 거의 10억 투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그러니까 즉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입지는 좋은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싸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럼 여기다가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1번이 10억 투자인데 감사합니다. 여기는 만약에 3번은 2억 투자에 가능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네. 자, 그럼 여기 아까 그 답신이동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노후도도 높고 개발량도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입지는 얘가 훨씬 좋죠. 근데 어때요? 훨씬 투자 낫죠. 금액은 거의 네네네. 대동소이하죠. 그죠? 네네. 그럼 신당동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청구역에서 약수역 가는 그 3번 저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위치는. 예. 그래서 거기 아까 그 보신데 그 답신이동 뭐 임장해 보셨으니까 거기 매입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을 사실 거면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여기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2억 이하로 투자 네,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요쪽을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보셨던 지역에도 투자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보다 더 수익성 높은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좋은 물건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듣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 문의를 이렇게 받다 보면 정말 이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 재개발 사업 그냥 다 묻어놓으면 다 돈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어떻게 이 소액 투자 방법을 좀 계획해야 하는지 오늘은 정창현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자,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내일 또 세미나를 하는데요. 세미나도 이 바뀐 환경에 따라서 재개발 투자 좀 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비슷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좀 맛배기 강의죠. 맛배기 강의로 지금 이제 우리 각오는 있자. 시장이 달라졌는데 왜 각오를 생각하냐. 그죠? 예, 세술은 세부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오는 있고요. 재개발은 지금 바뀐 환경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이 재개발 시장이 재건축 시장이 지금 바뀌었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분양가 이제 공사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예, 그러면서 지금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이 인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고요. 지금 서울의 신축 분양가 같은 경우는 벌써 평당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지금 투자 수요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이런 거죠. 서울 도심에는 땅이 없죠. 예,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활성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절차 간소화라든가 노후도 요건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동의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사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요건들이 지금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투자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제 과거하고 시장이 변했냐를 보면 첫 번째가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자,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어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손이죠. 예, 보이는 손, 즉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게 그러니까는 정책적인 변화라는 거죠. 한번 요 문구,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전 정부는 재개발을 억제, 현 정부는 지원으로 방침을 변화시켰다. 자, 지난 정부에서는 정비 사업, 즉 재개발은 가급적 안 시키는 유지였으며 있는 그대로 두고 보려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는데 이번 정부는 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은 억제하는 방침이 아닌 지원을 해주자는 방침으로 큰 전략적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즉 정책적인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나온 논조가 뭐냐면 과거 정부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재개발 막았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 이런 거죠.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가 재개발을 막은 게 아니에요. 막은 게 아니라,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목적은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도심권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6년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많았어요. 미분양들이. 지금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돈이 안 돼요. 대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지금 서울에 그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 뉴타운이요. 지금 33평 기준으로 한 18, 9억 정도가 가거든요. 10년차 아파트가. 자,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33평 기준 일반 분양가가 6억 초반대였어요. 근데 요거 6억 초반대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다 미분양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0% 할인 분양하면서 5억 초반대 했어요. 5억 초반대 했던 게 지금 18, 9억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당시에는 뭐예요?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들이 손해예요. 조합원들이. 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도 낮고 그다음에 책정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 분양을 해야 되면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확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막았던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자,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졌던 시기니까, 즉 조합원들의 이익은커녕 손해를 봤던 시기니까, 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됐던 겁니다. 돈이 안 됐던 건 어떻게 해요? 정부 사업 진행 안 되죠. 진행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민 갈등은 심화되죠. 거기다가 매몰 비용은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럴 바에 그냥 해제하자 이거죠. 해제하고 재개발하지 말자 이런 구조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예. 자, 그러면서 근데 최근에는 근데 어떻게 변했냐?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왕신 뉴타운 보세요. 예, 초기 분양가보다 거의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 뭐냐?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 조합원으로서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죠. 활성화시키려면 규제 완화나 절차 간소화를 더욱더 지금 더 박차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정책적인 변화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기와 진폭입니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면요. 어때요? 단기적으로 급등해버리죠. 그죠? 자,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하려면 임장 활동이 필수였어요. 임장 활동. 그 지역에 가야지, 내가 그 지역에 직접 가야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뭐냐? 과거에는 내가 임장 활동 안 하고 깜깜이 투자해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보면 신뢰할 만한 거래 지표들이 다 확인이 가능해요. 실거래가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전세가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호재라든가 모든 게 온라인상에 다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습득하기도 상당히 쉽고요. 그러면서 정보도 습득하기도 쉽고 정보의 이동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빨라진 거죠. 투자자들의 판단이 빨라졌으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기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예, 진폭이 지금은요 주기는 짧아지고 진폭은 엄청 커졌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주기는 짧아지고 진폭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비사업지에서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과거에는 이렇게 정비사업지도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초기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다 올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자양 사동 같은데 신속통합기의 한강변 라인, 자양 사동 하단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 쪽은요. 자, 신속통합기에 선정되기 이전에 한 3억 투자였어요. 근데 선정과 동시에 바로 10억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올라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개발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때 들어가야죠. 이때 들어가면 내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선점이 중요한 거죠. 선점이. 예.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외부적인 변화, 즉 사업비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지금 공사비가 안정적이었던 과거에는 편차는 있었지만 공사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사비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오르다 보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 아파트의 가치가 낮은 지역들은 사실 사업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내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정비 사업을 둘러싼 외부적인 변화에 있다. 즉 사업비 증가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가 수요 증가입니다. 이거는 자, 꼭 재개발 재건축에만 해당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딱 나눕니다.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2017년 이전에는 내가 여유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2008년부터 리먼 사태 터지고 그 이후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한 데 전세 살고 나머지 돈은 내가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2017년 이전에는 시장에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부동산 시장 폭등기와 함께 부동산을 보유를 하냐, 못했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렇죠? 예, 자산 가치가.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은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요, 내가 여유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을 한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일단 여유가 되면 내 집 마련이 우선이에요. 왜? 내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한 게요. 첫 번째, 예, 정책적인 변화. 지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달라진 주기와 진폭. 지금은 정부의 이동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재개발도 선점하지 않으면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재개발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가 증가를 했다. 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좀 시장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런 변화에 맞게 내가 투자에 대한 전략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예, 한번 오늘 이런 강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재개발과 관련된 강의 맛보기로 짧게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긴 강의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정창희 대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직장이 여의도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네. 너무 멀어갖고 그래서 저기 여의도까지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저기 한 구입하려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뭐야 어디를 보셨어요? 양평에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지금 포함해갖고 한 9억 5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유도 여기 있는데 양평 한신 아파트 25평이 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수해도 거기가 딱- 되는지. 예 30분 거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이 예, 많이 남지 거기가 않아서 괜찮은가. 네, 바로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파트 매수해도 네. 되는지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 양평 한신 아파트, 그러니까 여의도가 이제 그 직장이신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양평 한신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 선유도 여기 있고 지금 여의도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의도 인접한 양평 한신 네. 아파트 뭐 한 지금 25평이 한 9억 정도에 나오는데 매수는 네. 어떠냐? 저는 뭐 네, 나쁘지 네.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한신 네.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강변 라인에 한강변에 입지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강변에 네, 있고 또 그렇죠. 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그만큼 좀 네.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애들 키우기도 좋은 게 바로 네. 넘어가면 여기 다리만 넘어가면 여기가 목동 학원가예요. 네. 예, 목동 학원가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애들 뭐 교육시키기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것보다 제가 조금 더 좋은 지역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예, 좀 네, 시간이 네. 좀 여유가 많이 없어서 예. 네. 뭐 양평 한신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얘보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지역이 노량진 쪽으로 가셔야 돼요. 노량진이요? 자, 여기가 지금 여의도고요. 여기 바로 밑에가 노량진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노량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노량진 뉴타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총 8개 구역이 있는데 벌써 여기 중에 5개 구역이 벌써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사업 속도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네. 여기 네. 사실 노량진 뉴타운은 뭐 사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서울에서 이제 뉴타운 예. 중에서도 한나 뉴타운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말고요. 네. 장승배기역 앞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장승배기역. 보시면 네. 지적도 보시면 네. 지적도를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 여기 장승배기역이고 여기가 노량진역인데 여기에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있어요. 네. 신동아 장승배 리버파크라고 쪽으로요. 있는데 네. 얘가 어때요? 지금 바로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주변 지역은 다 아파트로서 앞으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려면 균질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균질성. 예. 이게 뭐냐면 자,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즉 우리가 네, 서울 같은 네. 경우는 아파트로서 대규모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양평동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신아파트만 있고 주변에 공장에다가 저층 주거지역에다가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이런 균질성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다 아파트에다가 또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지역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한신아파트에 비해서 균질성이 상당히 더 네. 뛰어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거벨트도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노후된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에도 많은 신동 아파트에도 많이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얘도 가격대가 비슷해요. 25평 9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신 아파트도 좋지만 저는 신동아 리버파크가 좀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얘도 한번 장승배 알아보시는 것도 쪽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죠? 더 좋은 대안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겁니다. 고민 있으시거나 또 내일 진행되는 정창현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문의 있으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